네, 저는 지금 4번 출구, 미아사거리역 4번 출구에 있는데, 자, 오늘부터는 그 탑 BDS,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할 때, 구체적인 시각화 자료랑 가격 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탑 BDS 보고서를 설명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역에서부터 걸어가는 건데, 그 양쪽에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레미안 클래시아 입주를 하면서 여기 이제 도로들도 잘 닦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레미안 클래시아죠. 네, 도로들이 잘 닦여 있습니다. 구글 뉴스 워드 클라우드랑 짧게 개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이게 그 뉴스에 그 최근에 100건의 기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뉴스의 제목과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들의 빈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단어의 빈도가 많은 거는 글자를 크게 나타내고, 그 빈도가 적은 거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서, 소위 지금 부동산에서 이제 어떤 단어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레미안에 들어오면서 이 길도 예쁘게 다 잘 닦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걷기 쾌적하고, 지금 이 미아동부는 미아사거리역으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접근성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 하락감, 거래, 매매, 가격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데 현재 아무래도 새 정부가 취임하고 그러면서 기대감도 있지만, 좀 전까지 이제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 우려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레미안 클래시아 레미안 센터피스 입구거든요. 자, 잘 돼 있죠? 이쪽 사거리입니다. 저 주말에는 저 뒤쪽에서부터 차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롯데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북구 및 서울시 거래량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구로, 도봉, 노원, 성북구의 거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매하기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강동구의 거래가 많은 이유는 거기는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아서 거래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 부동산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과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지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 그리고 공급이 많은 지역,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곳에 이제 거래량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아동부 옆에 공원인데 최근에 지어졌어요. 최근에 공사를 했어요. 또 여기 쉼터로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깐 얘기 좀 하다가 쉬다가 좀 갈게요. 아주 4월인데 아주 덥네요. 네네. 강북구 지역이 4, 5억대와 7, 9억대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북구 지역 안에서도 교통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메인 라인이냐, 즉 이제 4호선이 있는 라인이냐, 아니면 경전철이 있는 라인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제 출근이 많은 강남이나 을지로 등으로 갈 때 한 번씩 더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교육 인프라, 그러니까 미아초등학교 인근으로 있는 이제 교육 인프라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강북구 아파트 실거래가 흐름이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1년 전만 해도 5억이 평균가였는데 네네. 지금은 8억에 근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네. 최근에 사실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거기도 하죠. 유동성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더 이상 이제 집값이 오르는, 물론 이제 약간 무엇이 먼저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이것을 걱정하여 지금 못 사면 정말 못 사겠구나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또 이에 대한 결과로 다시 집값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그 원인과 결과 서로 이제가 되면서 조금 오르지 않았다 싶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미아초, 영혼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빌라가 좀 있거든요. 네, 아직 저는 이 그 미아동부 바로 옆에 있는 그 공원에 아직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면은 송천, 그 미아동부는 송천 센트레빌이랑 붙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한 개의 조합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한 개의 조합이었다가 이견 차이로 인해서 그 조합이 나뉘면서 미아동부가 먼저 지어지고 송천 센트레빌이 나중에 지어서 연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갑자기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자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자체가 낮은, 가격대가 낮은 부동산이 주로 거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평균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20년에 보면 우이동과 번동이 비슷했으나 이젠 번동이 더 높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번동에 개발 호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이동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아동까지 걸어왔는데 미아동 정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정문이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쪽은 한쪽은 송천,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미아 해가지고 바로 도로 하나를 놓고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 이 보이시는 게 우리가 지나온 이제 영원국제중학교, 유명한 중학교죠. 네,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거래 내역이 있는데 최근 2년간의 거래 내역과 최고가 등을 소개해 주실래요? 네. 사실 그 여기가 단지가 작아서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 저희가 이제 각각의 평형대별로 그 거래 내역과 최고가 거래가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및 거래량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실래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아직은 이제 현재 약간 주춤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그거를 도표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가 단지 내부로 들어왔는데 쭉 보시면은 단지는 중앙에 이제 광장이 있고 야담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뒤쪽으로 광장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놀이터가 있고 광장이 있죠. 광장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가 안 되는 단지예요. 그래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통계 보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 이제 3개월 단위로 한 대여섯 건 정도씩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10년도 11년도에 이제 뭐 서울 전역이 그랬지만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아파트 쭉 돌고 있는데요. 자, 한 바퀴 내부를 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기별, 평수별, 층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0년에 가장 많은 거래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20년에서 21년도에 이제 거래가 자체가 가장 많이 그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된다. 지금 사야지 이 가격 상승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수요가 그대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제 거래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쪽 동인데, 여기가 이제 백삼동 쪽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돼 있고, 이쪽은 이제 사람들 운동하실 수 있게 이렇게 운동기구들도 보이고, 자, 지압하시는데 자갈게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층과 20평대의 거래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제가 중개사님께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20평대가 보통 그 아이들과 이제 신혼부부들이 주로 이제 거주를 하고 희망하는 평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역을 많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평대 거래가 가장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층수는 역시나 이제 로얄층, 이제 중층, 그리고 이제 중상층의 거래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요즘에는 로얄층이란 개념이 많이 사라져서 두루 거래량은 두루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방금 전에 로얄층과 로얄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로얄층은 중층, 중상층을 좀 얘기를 제가 한다고 알고 있고, 로얄동은 이 입구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세대 단지가 크다 보면 이제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까지의 거리, 또는 이제 우리가 많은 마트,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뭐 적게는 뭐 2, 3분에서 많게는 10분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에 따라서 보통 입구동에 가까운 동이 이제 로얄동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면은 데이터 이제 예측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예. 저희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아파트 갭 투자 수익률 예측. 갭 투자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는 광장 한쪽에서 앉아서 마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갭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거를 우리가 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세입자를 그 이제 승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 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고, 물론 이제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동산 매매가가 많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이제 갖고 있으면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팔았을 때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기법으로 저희가 갭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끼고 사게 됐을 때 내년에는 얼마만큼의 매매가 상승으로 내가 차익이 늘어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갭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잠깐 여기 주민들 운동하는 공간에 여기 있거든요. 네. 평형대에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20평, 30평, 40평 다 그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 세 가지 색의 그래프가 있죠. 각각 설명드리면 이제 빨간색이 실거래가, 실제 매년 매매가와 전세가의 사이 그 갭을 쭉 도표에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머신러닝, 머신러닝 데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모델로 가격 예측을 했는데, 그중 하나인 머신러닝으로 이제 예측을 했을 때 가격,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딥러닝으로 예측했을 때 이제 가격에 따른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평수가 이제 가격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이제 그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실제 데이터를 도표에 나타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람은 한번 기억한 거를 이제 들은 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 그 과거를 예측한다라는 개념이 없지만 이 컴퓨터는 학습을 시켜 놓으면 다시 이제 그 정보를 무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과거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2001년도 이전에 그 실제 빨간색 그래프와 예측하는 그래프 두 가지 그래프 보시면 상당히 비슷하죠. 이게 바로 이제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저희 탑PDS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예측 모델로 약 90%의 그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로는 뭐 이제 학습에 그 인공지능이 가격 예측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는 뭐 매매가, 전세가, 월세, 인허가, 뭐 여러 가지 미분양, 양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뒤쪽에 주민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지역인데 후문이 보입니다. 뒤쪽으로. 자, 후문이 이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 갭 투자 수익률 예측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여기 2021년도 갭 투자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게 실제 20년도에 이제 갭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21년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냐, 수익 이제 매매가가 상승해서 차익이 얼마만큼 높아졌냐 이건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0평형대 중에 하나인 84.93평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1억 2천이 올라서 31%나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평대가 갭이 2,500만 원이 오르면서 8%대가 올라서 그만큼 이제 차익의 실현을 차익 증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은 우리가 이제 후문으로 나와서 이제 이쪽 그 주택가랑 밀접해 있는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초등학교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 머신러닝 갭 투자 수익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21년도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22년도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것인가인데, 보시면은 30평형대 중 하나인 84.93평형이 33%의 수익률로 약 1억 3천이 3천에 이제 차익금 상승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20평형대가 8,700만 원으로 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도는 신뢰도는 90%라고는 하나, 이게 아무래도 우리 투자에 있어서는 여기에 반영되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금리라던가 사람들이 이제 이 대출금 연체율 이런 것도 중요한 가격 예측에는 중요한 변수인데, 그런 부분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모델에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해서 감안하셔서 성급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딥러닝으로 예측했을 때는 30평형대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수익률, 그 다음으로 20평형대가 26%의 수익률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갭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뒤쪽에 여기 유치원이 하나 있거든요. 단지 바로 옆에 거의 이제 단지 바로 거의 붙어 있다라 보실 정도로 여기 무지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뒤쪽은 약간 언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문에서 이 미아사거리 역으로 가는 지역은 뭐 거의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이시죠? 네, 무지개 어린이 스쿨. 네. 제가 이 뒤쪽에서 후문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온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이 머신러닝으로 예측했을 때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40평형대, 이게 이제 면적이 공급량이거든요.
40평형대가 16%의 수익률로 9,800만원 이제 갭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30평형대 중 하나가 84.89가 7,300만원으로 15%의 갭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이제 탑BDS 첫 번째 편인 미아동부 센트레비를 알아봤는데요. 이 미아동부는 미아 사거리역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인근에 이제 이마트라던가 영훈 국제중, 영훈 고등학교까지 이제 교육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인근에 이제 레미안 센터피스나 이제 롯데 클래시아 등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입주 예정이면서 인근 도로가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유동인구는 물론 많아졌지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탑BDS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와 예측을 하는 아파트 보고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 보시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단돈 2,800원이면은 저희 보고서를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그 합리적인 아파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